안녕하세요, 지니 소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는 건축 시공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제가 직접 촬영한 동탄 위기신도시 상가주택 블록 중 하나입니다. 건축 시공을 할 때도 설계와 같이 제일 먼저 현장 답사부터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살펴볼 것은 건축 설계와 비슷하게 우리 현장과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는 관점이 조금 납니다. 즉 시공적인 관점에서 현장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면 대지 경계점 확인, 현장 정리, 인접대지 건물 현황 파악, 건축 자재 적재 공간 파악 및 확보, 대형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 공사용 전기 및 수도 확보, 상하수도 우수가스 관로 위치 파악 등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대지 경계점 확인, 대지 경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설계 시 경계 측량을 한 말뚝들이 온전히 존치되고 있는지, 혹시 유실되었으면 다시 한번 경계 측량을 해서 법적인 인접 대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불확실하게 하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인접 대지 주인들과 같이 대지 경계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비하이브 상가주택 도면 한번 볼까요? 왼쪽이 위치도이고 오른쪽이 건물 위치도입니다. 비하이브 상가주택은 위치도에 보는 것 같이 양쪽 인접대지 사이에 끼어져 있죠. 이렇게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전면 주차장이고요. 뒤쪽은 고속도로 인접 공원부지입니다. 경계점이라 하면은 도로 전면의 양쪽 두 곳과 후면의 양쪽 두 곳이 되겠죠. 지도에서 보면은 주차장 쪽 양쪽 두 곳과 후면 양쪽 두 곳이 되겠죠. 이 경계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상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항상 지니 소장 동영상에서는 도면과 현장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많이 없죠. 자, 지금 전면 양쪽 코너에 있는 경계점 상황입니다. 오른쪽 경계점 상황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딱 우리 대지 경계입니다. 정확하게 오른쪽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놓은 상황인데요. 거의 정확하게 놓여져 있죠. 자, 이제 전면 왼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예, 전면 왼쪽이 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쪽 여기도 경계점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지금 요게 경계 말뚝인데요. 말뚝을 꽂아 놓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스프레이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더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표시를 하죠. 다행스럽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후면 오른쪽 끝. 예,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계점을 화살 스프레이도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 이거를 박아 놓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우리 땅입니다. 비하이브 상가 주택 땅이고 오른쪽이 인접대지인데요. 경계점이 여기에 박혀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시공한 상태인데 우리 땅으로 경계석이 좀 넘어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엄밀히 말하면 이 경계석을 정확하게 이 경계점 가운데로 옮겨 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민감한 경우에는 옮겨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후면 왼쪽을 한번 볼까요? 후면 왼쪽은 지금처럼 숲을 놓고져 있어가지고 이럴 때야말로 이 경계 말뚝이 중요하죠. 유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말뚝이 좀 짧고 약하다 보니까 지금 지정공사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은 철근 같은 걸로 길게 꽂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하이브 상가주택 경계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시공을 한 현장인데요. 위치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도로 쪽에 전면 두 곳과 후면에 두 곳을 경계점을 확인해야겠죠. 이런 영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요. 제가 본격적인 시공하기 전에 드론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경계점 확인을 이 도면과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면에 두 곳, 여기죠. 여기와 요곳, 두 곳, 후면에 두 곳, 이쯤 되겠죠. 확인해야 것입니다. 경계점 확인한 영상을 볼까요? 네, 지금처럼 경계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 왼쪽 코너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여기에 스프레이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잘 살아 있습니다. 경계점이. 그리고 후면 왼쪽 코너 확인해야겠죠. 네, 이렇게 후면 왼쪽 코너 경계점입니다. 또 후면 오른쪽 코너 이쯤 있겠죠. 네, 이것처럼 이렇게 경계점이 경계 말뚝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면 오른쪽 코너 마지막으로 살펴봐야겠네요. 네, 전면 오른쪽 코너도 잘 살아있네요. 대지 경계점 확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좀 전에 또 말했듯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말뚝이나 경계점이 확인이 가능하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혹시 유실을 했으면은 다시 청결 하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꼭 경계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 정리. 시공 전에 우리 현장에 우리 것이 아닌 적재물, 즉 타 현장 건축 자재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빈 땅으로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적재물의 주인이 파악이 된다면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치워야 합니다. 다 비용이 드는 일이죠. 비하이브 상가주택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현장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시공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현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사례를. 지금 이것도 제가 설계하고 시공 관리를 한 현장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좀 전에 봤던 그런 적재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 정리 과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인접 땅인데요. 이렇게 뭐 흙이 쌓여 있는다든지 그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지금 건너편 대지도 보면 이렇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죠.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좀 시공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면은 간단한 펜스를 쳐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펜스를 쳐놓으면요, 타인들이 우리 땅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겠죠. 현장 정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인접대지 건물 현황 파악.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인접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지만, 건물이 있다면 시공을 할 때 최대한 인접 건물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건물을 시공할 때는 소음, 분진, 낙하물, 비계 설치 등등 어쩔 수 없이 각종 피해 요소가 발생하니까요. 특히 우리 현장에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 경계와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따져서 좀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가주택지처럼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좁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비하이브 상가주택은 우리 바로 인접 -13 땅에는 다행스럽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건너인 -12 땅에는 건물이 서 있고요. 바로 오른쪽 인접 땅인 -15에는 바로 인접에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5에 있는 이 인접 건물에 대한 간섭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설계하고 시공 관리한 지니하우스 상가주택 현장입니다.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 현장 바로 양쪽 옆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왼쪽 건물은 좀 밝은 계통의 건물이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시에 타설물이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시가 나겠죠. 지금처럼 양쪽 건물이 바짝 붙어서 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접 건물과의 간섭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에서 건물이 하나 서 있고요. 다행스럽게 오른쪽에 좀 밝은 톤의 건물이 보행자 정면도로를 하나 끼고 있네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 다른 현장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제가 설계를 한 현장인데요. 여기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 바로 옆에 여전히 인접에서 바짝 붙어 있어서 건물이 하나 서 있고요. 현장도 다행스럽게 건너편 현장에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오른쪽 건너에 있는 이 현장보다 먼저 우리가 시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인접대지 건물 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자재 적재 공간 파악 및 확보. 우리 현장 인접에서 시공 기간 동안, 특히 골조 공사 기간 동안 건축 자재를 적재할 곳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현장 인접에서 공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골조공사를 할 때 시공 난이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공지가 있는 경우가 좋은데 바로 옆 대지에 건물이 없어서 그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라이브 상가주택 위치도인데요.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왼쪽 인접 대지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인접 대지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이쪽 블럭이 다 대부분 다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왼쪽 이 빈 땅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왼쪽 빈 땅도 거의 동시에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 안에서만 건축 자재를 적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대지 바로 앞에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겠죠.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1m 가량 그 공간을 건축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요 부지입니다. 동탄의 한 블럭인데요. 오른쪽에 다 기가 막히게 적재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양해를 받아서 적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오른쪽 그 대지도 저희가 시공을 할 시기쯤 같이 시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로 인접해서 바로 옆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상황을 한번 볼까요? 동탄의 한 블럭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죠. 진짜 행복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적재하든지 충분히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런 경우가 아닐 때가 많죠. 대형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 대형 공사 차량의 진입이 용이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형 차량으로는 대표적으로 레미콘 차량, 펌프카, 크레인 차량, 각종 건축 자재 운반 대형 차량들이 있습니다. 현장으로의 진입도로가 좁거나 복잡하거나 급경사거나 현장이 막다른 도로 끝에 위치해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역시 공사 계획 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비하이브 상가주택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게 위치도인데요. 주 도로가 이쪽 도로입니다. 12m 도로고요. 이 이면 쪽은 다 10m 도로입니다. 6m 도로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래서 10m 도로. 그래서 대형 공사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레미콘 차량을 타설을 하게 되면요, 10m 도로 같은 경우에도 타설을 하고 있으면 이쪽이 통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카 차량을 댈 때 바짝 붙여서 대지 않으면은 동행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민원 소지가 있죠. 그래서 대형 공사 차량이 우리 현장에 자재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탓을 하거나 할 때 통행이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악의 상황에는 콘크리트 탓을 할 때 통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운 현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현장도 제가 설계한 곳인데요. 전면 도로가 8m 도로고요. 천변 쪽에 면해져 있습니다. 드론 촬영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도면에서 보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장 답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8m 도로가 생각보다 좁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차량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면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대비라든지 막히니까
길이 막히니까 거기에 대한 우회 도로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좀 더 높은 각도에서 볼까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 차량 진입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쪽에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데, 우리 레미콘 차량이 여기 탓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던 차들이 막히니까 이렇게 우회를 해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막히게 됐으면 이렇게 우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회 도로가 있는 게 다행인데요. 당연히 최악의 상황이 우회 도로조차도 없는 경우죠. 그러면은 콘크리트 타설 시간대나 차량 통제 요원이 나와서 양해를 구해야겠죠. 양해 잘 안되겠죠, 우회 도로조차도 없으면. 그래서 공사 차량 진입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제가 현장 관리를 한 곳인데요. 여기가 우리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인 도로에서 12m 진입도로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호면과 측면에 10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3면 도로에 면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겠죠.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제일 넓은 12m 도로 쪽에도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후면이나 측면 도로에 레미콘 차량을 댈 수도 있습니다. 대형 차량 진입도 쉽죠. 드론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이 땅입니다. 역시 도면으로 보는 것과 현장을 바로 사진이나 답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많이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m 도로가 여기고, 여기 후면도로, 측면도로인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12m 도로, 우리가 도로를 얘기하면은 그 인도를 포함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12m 도로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인도가 폭을 차지하죠. 그래서 거의 8m 도로 정도밖에 안 나오죠. 현장 답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자, 아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도면만 보고 계획한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메인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12m 도로는 양쪽 인도를, 꽤 넓은 인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타설하기보다는 이 측면이나 후면에서 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0m 도로는 레미콘 차량은 잘 되면은 차량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형 공사 차량 진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사용 전기 및 수도 확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사용할 전기나 수도의 공급이 원활한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도시 지역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기나 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원주택지라면 역시 방안을 세워야겠죠.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은 제가 옛날에 시공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수도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수도를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상하수도, 우수, 가스 관로 위치 파악, 각종 관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주택 경우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것 같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이러한 관들이 꽂혀져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여러 개 꽂혀져 있는 요관은 통신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 관이고요. 여기는 전기 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은 대충 이 위치에 관로가 위치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한 거는 요 관들이 꽂혀져 있는 곳에 도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금 상수에 관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상수관 분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대지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네, 여기에 딱 상수 관로가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장 답사 이후에는 시공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착공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공 도면 및 시공 스펙 검토, 시공 면적 산정, 시공 특약사항 협의, 공사 공정표 작성, 착공 신고, 공사 감의자 신청,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도로 점용 허가 신청, 공사용 전기 및 수도 신청, 현장 사무실 설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단계부터 알아볼게요.